네, 2018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9월과 10월과 11월에 봤던 시험들 중에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금 코감기가 걸려서 좀 목소리가 이상하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월 전국연합에 있었던 자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번입니다. 1차 에너지 가다의 전국 대비 권역별 생산 비율입니다. 생산 비율. 자, 이 가나다는요, 무연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소비가 아니고요, 생산이라는 걸 잘 보세요. 자, 먼저 이 세 지역을 봅니다.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이 나오죠. 영남권이라고 한다면 대구와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우리가 다 묶어서 영남권이라고 하죠. 호남권은 전북, 전남, 광주, 이걸 묶어서 우리가 호남권이라고 하고요. 강원권은 그대로 그냥 강원도 지역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가부터 볼게요. 가는 영남권이 엄청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남권도 지금 있죠. 자, 나를 보니까 나에는 영남권밖에 없어요. 이 나에서 우리가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울산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죠. 자, 그러니까 영남권에서 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나는 천연가스입니다. 그러면 가는 뭐냐? 가는 바로 원자력이에요. 원자력은 어디에 있어요? 경북에 두 군데가 있고요. 부산에 한 군데가 있고요. 전라남도 영광에 이렇게 한 군데가 있죠. 그래서 가는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달을 봅시다. 다에는 강원도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강원도에 많이 있는 얘가 바로 석탄이 되겠죠. 석탄 중에서도 바로 무연탄이 되겠습니다. 전라도 지역, 특히 전남 화순 지역에도 탄광이 일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우선 정답은 5번인데요. 다 무연탄은, 그러니까 석탄은 나 천연가스보다 연소, 그러니까 태웠을 때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어떻다? 많다. 맞죠? 우리가 화석에너지 중에서는 천연가스가 대기오염 물질이 가장 적다고 배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원자력은 1990년대부터가 아니라요. 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했고요. 또 이 보기 보게 되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하죠. 지금 이 보기는 무엇에 대한 보기일까요? 1990년대에 우리가 1989년도에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라는 게 있었죠. 자, 요 보기 내용은 아마 석탄의 보기에 가져다 놓으면 맞는 보기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원자력은 언제부터 했다고요? 원자력은 우리나라에 80년대부터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방사능 유출 및 안전성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바로 원자력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냉동,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연가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3번은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기체잖아요. 기체를 액화시키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아주 차갑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이터 생각하면 되겠죠. 라이터에 생각하면 라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액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4번 봅시다. 자, 원자력은 80년대부터고요. 천연가스는 90년대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4번 보기도 틀렸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11번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ABC 지역과 가나다를 연결하는 거예요. 자, 우선 가부터 볼게요. 가에서는 지금 조력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조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경기도 안산에 시와호 조력발전소가 있죠. 자, 그래서 가는 어디와 연결돼야 돼요? 바로 경기도 A와 연결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나입니다. 나를 볼게요. 나에서는 다른 지역들보다 뭐가 아주 많죠? 풍력이 많죠. 강원도 지역 대관령이라든가 태백 일대에 우리가 뭐가 분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풍력발전소가 분포하는 것들을 지도에서 살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풍력, 강원도,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C예요. 전라남도는요, 뭐가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냐면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가 되겠죠. 그러면 A, B, C 정답은 몇 번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월 우리 원래 고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통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교통수단별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입니다. 여러분이 분담률에 대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쉬워요. 우리나라에서 수송 분담률 보게 되면, 특히 여객을 보게 되면 순서가 있죠. 바로 도로교통이 1등이고요. 그 다음이 지하철, 그 다음이 철도, 그리고 항공과 해운 순서로 가죠. 자, 이게 화물이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도로가 1등이에요. 2등은 바뀌죠. 해운입니다. 3등은 철도. 꼴찌가 바로 항공이 되는데, 지하철은 화물을 나르지 않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A가 바로 뭐겠어요? A가 도로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비율이 적다 보니까 이게 확대가 되었는데요. 지하철은 이미 제시되어 있어요. 자, 우리 B가 바로 뭐겠습니까? 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C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우리 항공과 해운은 거의 낮거든요. 바로 C가. 그래도 좀 더 많은 C가 바로 항공이 되겠죠. 그리고 D가 해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를 잘 보면요, 뒤에 킬로미터가 붙어 있죠. 아무래도 항공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를 운행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당 킬로미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먼 거리를 많이 가다 보면 이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C가 더 확실하게 항공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보기를 보면 각 교통수단들의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까요? 자, 도로는 정시성과 안전성. 이 정시성과 안전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철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겠죠. 자, 도로는 뭐가 와야 돼요? 도로는 밑에도 나와 있지만 운전 연결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와주는 게 좋겠죠. 자, C 봅니다. 니은 C는 항공은 지하철보다 운행시 기상 조건의 제약이 크다. 그렇죠. 우리 비행기는요, 뭐 바람이 많이 불어도 안 되고 안개가 너무 많이 껴도 우리가 이륙을 할 수가 없지요. 자, 그 다음에 D급 볼게요. 철도는 항공보다 평균 운행 속도가 느리다. 맞죠? 항공보다 빠른 운행 속도를 가지는 교통수단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3번이 됐고요. 자, 문전 연결성은 누가 가장 우수하다 그랬어요? 바로 도로가 가장 우수하다고 했죠. 자, 이제 3번도 정리했습니다. 또 1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주요 작물의 시도별 생산량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요.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가에서 다는 쌀, 과실, 맹류인데요. 쉬워요. 자,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하고 있는 바로 작물이 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쌀은 주식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겠죠. 자, 나입니다. 나에서는 전북이 있고요, 경남이 있고 제주 이렇게 있네요. 주로 남부지방에 많이 있는 거가 되겠죠. 요게 바로 맹류가 되겠습니다. 자, 맹류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적죠. 그리고 이건 바로 쌀의 그루가리 작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A를 찾을 수가 있어요. A가 바로 전남이 되겠죠. 자, 답니다.
270만큼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제주도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올라와 있거든요. 바로 이게 바로 과실이 되겠죠. 그러면 B가 뭔지 알 수 있어요. 바로 B가 경북이 되겠습니다. 경북하면 사과, 제주, 귤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과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정답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영농의 기계화는 뭐가 더 유리할까요? 쌀이 유리할까요? 과수가 유리할까요? 쌀은 아무래도 논이죠. 논은 뭐예요? 평야입니다. 하지만 과수는 우리 밭이에요. 밭. 밭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구릉, 산이 좀 있는 그런 곳에서 주로 하죠. 아무래도 기계를 이용하기에는 이런 구릉이라든가 밭보다는 평평한 논에서 기계를 이용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3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자급률이 가장 높은 곡물은 뭐예요? 작물은 쌀입니다. 쌀은 어떤 식량 안보라는 측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른 작물들은 자급률이 매우 떨어지는데 쌀만큼은 높아요. 그러니까 3번은 틀린 거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구루가리, 그러니까 벼를, 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다가 다시 보리를 심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루가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A에서 보세요. 비중은 나에서는 A가 높은 비중을 보이고요. 다에서는 큰 비중을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생산량을 보세요. 생산량이 10만 톤, 270만 톤, 무려 27배나 많아요. 그럼 당연히 이 정도 비율이라 그래도 생산량 자체는 훨씬 더 과실 생산량이 많겠죠? 자, 13번도 정리를 했어요. 15번 되겠습니다. 15번. 이거 우리 그 지역과 지역 구분이라는 단원에서 속하는 건데요. 동질 지역과 기능 지역이 있어요. 동질은 같은 성질의 지역들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농업 지역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도 되겠어요. 공업 지역 되고요. 주거 지역 이런 것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불교 문화권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 지역들을 묶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점이지대라고 하는 건 어떤 지역에서 이 두 지역의 특성이 겹쳐져서 나타나는 요 지역을 우리가 점이지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점이지대는 기능지역과 동질지역 모두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역 구분에서 요 관이 바로 뭐냐, 우리 관동, 관서, 관북 할 때 이 관이 바로 천령관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죠? 자, 그리고요, 호서와 호남. 여기서 이 호가 뭐냐, 얘가 바로 금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진강은 어디와 어디를 구분하죠? 영남과 호남을 구분하는 강이 바로 무슨 강이에요? 섬진강이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별 1차 에너지 공급 구조를 나타내는데요. 역시나 공급 구조입니다. A에서 C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 하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 힌트를 보통 우리가 수업 풀다 보면, 이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원자력을 힌트로 잡을 때가 많거든요. 원자력은 경북과 부산과 전남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찾기가 쉬워요. 근데 또 찾기 쉬운 게 바로 뭐냐면 제주도예요.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얘가 바로 뭐냐면요, 석유입니다. 그리고 석유를 많이 쓰는 곳이 또 어디서 많이 쓰냐, 바로 전라도 지역에 여수 이 석유화학단지가 있어서 많이 쓰죠. 그리고 석유는 서학이라든가 또는 운송용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경기도 지역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바로 B가 뭐가 되겠어요? 석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남과 충남에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이게 바로 뭐냐? 석탄이에요. 석탄. A는 석탄입니다. 특히 충남 지역에서는
화력 발전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되겠죠.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이 석탄을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의 공급량이 많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C입니다.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게 뭐예요? 바로 천연가스가 되겠죠. 자, C 천연가스는요, 주로 가정용 도시가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많은 경기도 지역에 이렇게 높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A, 석탄인데 지금 수송용 아니죠. 수송용은 뭘로 많이 이용해요? 석유가 많이 이용되죠. 자, B, 석유인데요. 발전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원이다. 자, 우리 발전에 가장 많이 쓰이는 1차 에너지원은요, 우선 석탄이 1등이에요. 2등이 원자력이고요. 3등이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석유가 그 다음 순서예요. 그러니까 2번도 틀린 말이 되겠죠. C 봅시다.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에너지 자원이다. 가장 많이 에너지 자원 소비되는 건 뭐예요? 소비는 바로 석유가 가장 많이 소비되죠. 자, 우리 앞에서도 나왔던 보기가 또 4번에 있네요. 석탄은 C, 천연가스보다 연소 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 맞죠? 천연가스가 적게 배출하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시기를 물어보는데요. 천연가스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1990년대 와서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석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예요. 20번 문제는 요 그래프에서 솔직히 좀 약간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이 20번 문제에서 가나다는 쉽게 찾을 수 있죠. 우선 가는 백화점이라는 거 선생님이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도요. 편의점이죠. 다는 뭡니까? 바로 무점포, 인터넷 쇼핑 같은 거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 소매 업태별 매출액 변화를 2006년도부터 이렇게 본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1등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대형마트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그리고 2등은 바로 무점포예요. 자, 그래서 무점포가 A랑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는 A입니다. 다는 A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요. 자, 슈퍼마켓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때로는 어떤 자료 보게 되면 슈퍼마켓이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선생님도 도대체 이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지 좀 궁금을 하긴 한데요. 우선 슈퍼마켓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지금 요 두 개에서 지금 봐야 되거든요. 2015년도 자료 뭐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실제로 백화점이 좀 더 많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C는 이 성장을 잘 안 하죠. 정체하죠. 이 정체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백화점이에요. 근데 지금 B는 최근에 와서 많이 늘어났죠. 바로 B가 편의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매출액 순서는 선생님도 조금 자료가 약간 이상한 면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CBA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제는 마지막 시험지인 11월 전국연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느라 많이 힘듭니다. 그쵸? 선생님도 이거 설명하고 있느라고 아주 많이 힘든데요. 자, 1975년과 비교한 2015년의 상대적 특징을 볼게요. 지금 1975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2015년도에는 농가 인구가 엄청 줄었어요. 농가 수는 근데 그거보다 많이 줄진 않았죠. 그러니까 농가 수 분의 농가 인구 하게 되면 그쵸? 농가당 농가 인구가 나오겠죠. 자, 농가당 농가 인구는 어떻게 됐겠어요? 적어졌겠죠. 그쵸? 적습니다. 그래서 많음이 아니라 적음이에요. 적음이면은 요 B, C, D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전업 농가 수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비율상 겸업 농가 비중이 어떻게 됐겠어요? 많아졌겠죠. 자, 겸업 농가 비중이 높은 그러면 B와 C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경지 면적 보세요. 줄어들었어요. 경지 면적이 줄어드는데
농가 수는 더 많이 줄어들었죠. 경지 면적이 줄어든 것보다. 그러니까 농가당 경지 면적은 오히려 많아졌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B가 되겠죠. 11번 역시나 지역 문제인데요. 지역에 보게 되면 통합권, 공동통합권 이렇게 초등학교 나왔어요. 바로 이게 무슨 지역입니까? 기능지역이고요. 바로 이런 학교들이 뭐가 되나요? 학교들이 중심이 되고요. 이 학교에다가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는 요 지역들이 바로 배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과 배후지로 구분될 수 있으면 이건 무슨 지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능지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면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동일한 성격으로 구분을 해놨죠. 이게 무슨 지역입니까? 동질지역이 돼요. 그리고 동질지역은 중심과 이런 배후지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1번 보세요. 가는 토지 이용 측면에서 동질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니죠. 기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2번 점이시대가 나타나죠. 여기도 보면 뭐가 있어요? 공동통합권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요 초등학교 다 갈 수 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점이시대죠. 자, 나의 사례에서는 상권, 도시 세력권이 있는데요. 상권은 뭐예요? 상업지역이 있고 어떤 상가가 있고 이 상가가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바로 중심과 배후지로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기능지역에 해당하는 거죠. 자, 중심과 배후지는 뭐라 그랬어요? 기능지역입니다. 자, 장소들 간의 상호관계, 그러니까 중심과 배후지가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호관계는 무슨 기능이 더 좋아요? 무슨 지역이 더 좋아요? 기능지역이 더 설명하기 좋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12번 교통 문제인데요. 교통 문제에서 뭐 이렇게 글로 주면 아주 좋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해외로 갈 때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 때문에 두 가지 교통수단밖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항공교통과 해운교통이죠. 그래서 가에는 항공교통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로로 이용하는데요. 단거리 운송이 유리하고요. 문전 연결성, 요 문전 연결성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교통수단이에요? 도로 교통수단이죠. 자, 그 다음에 중장거리 수송에 유리하고 정시성과 안전성이 뛰어나다. 무슨 교통수단입니까? 바로 철도 교통수단이죠. 자, 그러면 가나다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1번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다. 뭐예요? 도로 교통수단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기종점 비용이 가장 비싼 건 뭐예요? 항공이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기상조건 제약 누가 더 큰가요? 바로 항공이 더 크죠. 3번도 틀렸습니다. 자, 운행 시 평균 속도 가장 빠른 게 뭐예요? 항공이죠. 그리고 도로는 그거보다 느리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형적 제약이 작은 거 뭐예요? 도로가 작아요. 철도는 지형적 제약이 큰 편에 속합니다. 그쵸?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자, 4번입니다. 1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에너지 원별 생산량 비중을 나타낸 건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거 당연히 석유 같은 거 생산하지 못하죠. 석탄, 원자력, 신재생 이런 것들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데요.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게 A 아니겠어요? 근데 A는 최근에 와서 이렇게 좀 약간 생산 비중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죠. 아마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다른 에너지원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되고 있겠죠. 그래서 A는 바로 뭐예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에너지 엄청 크거든요. 자, B는 근데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네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석탄이겠죠. C 봅시다. C는 최근에 와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 에너지원이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영남권보다 호남권이 더 많나요? 자, 영남권에는 뭐가 있어요? 울진, 월성, 고리라고 하는 세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호남권에는
영광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석탄은 어디 있어요? 고생대 평안누춘군에 매장되어 있는 거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A와 B 볼게요. 상업발전이 이용된 시기 원자력은 80년대부터라고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틀렸죠? 자, 자원의 고갈 가능성, C는 자원의 고갈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석탄은 어때요? 고갈될 수 있죠. 그 다음에 C는 국내 소비량이 많다. A보다. 아니죠. 원자력이 소비되는 이 발전에서 전기로 소비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는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인데요. 지금 17번은 상대적인 것을 잘 보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지금 비교해야 되는 지역이요.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 이렇게 해요. 솔직히 뭐 이 지역들이 뭐 산업적으로 뭐 많이 발달하거나 서비스가 많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 세 지역만을 놓고 비교한다면 광업에서 1등 어딥니까? 바로 강원도가 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강업에서 가장 못하는 거 어디가 돼야 되겠어요? 제주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전라남도가 되겠죠. 자, 제조업 봅시다. 제조업 강원도가 중간이고요. 제주도는 삼다수밖에 없잖아요. 전남이에요. 전남은 그래도 뭐가 있어요? 목포 영암 지역의 조선소라든가 그 다음에 여수 특히 석유화학단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제주도와 강원도보다는 높죠. 자, 우리 서비스업 1등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무슨 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관광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가나다 CAB 이렇게 되겠죠. CAB CAB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우리 공업이 딱 2개만 나왔어요. 경북, 울산, 충남. 자동차 및 트레일러와 섬유 중에 뭐겠어요? 바로 자동차겠죠. 자, 경기, 대구, 경북 뭐예요? 섬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그쵸? 1번. 우리나라 60년대 수출을 주도했다? 바로 뭐가 돼요? 섬유가 되죠. 자동차는 8, 90년대 와야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많은 부품을 조립해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자동차죠. 자, 자동차는 섬유보다 종사자 인당 출하액이 적다? 어우, 자동차 한 대 만들면 어때요? 엄청 비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출하액이 누가 더 크겠어요? 자동차가 훨씬 크겠죠. 틀렸습니다. 1번, 2번, 3 다 틀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는 섬유보다 최종 제품의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크다. 당연히 맞죠. 그쵸?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둘 다 종합공업 아닙니다. 섬유는 뭐예요? 전공업이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20번 문제는 이런 지리정보 문제는 입지를 찾는 건데 조건이 주어지면 이 조건에 따라서 맞춰서 넣어보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조건 맞춰서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점수를 계산을 했죠. 자, 그런데 조건 2를 보세요.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 나오죠. 동일한 거 꼭 나옵니다. 그러면 동일한 것도 나오지도 않는데 뭐하러 조건 2번을 주겠어요. 그쵸? 시험 문제.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사면 경사도가 높은 쪽이 입지를 하는 거죠. 지금 점수 디귿과 미음이 같아요. 11점으로. 근데 경사도 점수가 높은 게 누구예요? 얘죠. 미음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대비 모의고사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성적 얻기를 바랄게요.